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선익시스템 102%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OLED 섹터에 관련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소외되어 있는 OLED 관련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나갈 시점이 됐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모바일 수요 회복과 자동차 신규 수요 기대. 자, 이 OLED는 이제 디스플레이죠. 자,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흐름을 보면 LCD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이제 가져갔죠. 자, LCD는 이제 중국에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해나가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양 산업이다. 라고 해서 지금 삼성하고 LG에서 이제 철수에 대한 코멘트들을 드렸습니다. 코멘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딱 계획하고 있는 중에 LCD 사업은 이제 전부 다 접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딱 잡는 중에 중국에서 이제 계속 증설 흐름들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좀 이런 불공정한 부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시기를 앞당겼다. 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랑 맞짱뜰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LCD가 가격이 최근에 반등이 한 2배 정도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원가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가 과거에 보면 이제 IMF 이후인가 아무튼간 거의 독점 구조 반도체의 독점 구조를 가져갔었던 그때처럼 이제 치킨 게임에서 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제 생산 단가를 우리가 이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술력은 이제 비슷비슷한 구간까지 이제 중국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해서 LCD 산업 쪽은 이제 넘어갔다 라고 보면 되는데 OLED 쪽은 이제 성장성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제 OLED의 성장성 같은 경우는 자, 기존에는 LCD는 어때요? 구부리거나 말지를 못한다. 근데 OLED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구부리거나 많은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곡선이 있는 데는 기존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집어넣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가 다 평면이다 보니까. 근데 OLED 같은 경우는 말거나 접거나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산업에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무한대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LCD보다 훨씬 크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보면 지금 OLED 쪽에서는 한국이 거의 독보적인 1위예요.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성장을 한 거는 사실 삼성이 소형 OLED 쪽을 이제 막 개발하고 캐파를 늘리고 뭐하고 하면서 그 휴대폰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OLED 휴대폰을 이제 많이 이제 배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OLED 개발을 해서 이걸 누가 안 써주면 시장이 형성이 안 될 텐데 이걸 삼성이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자,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쪽 시장을 캐파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애플이 가세를 하는 거죠. 애플도 이제 전 휴대폰을 OLED로 바꾸고 하면서 시장이 커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소형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대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대형 OLED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LG가 거의 이거는 이제 먹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소형 쪽은 이제 삼성이 거의 먹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LG 같은 경우는 왜 대형에 집중을 했냐? 왜냐면 휴대폰 쪽에서 구조가 없어요. 독점적 구조가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대형 OLED 쪽에 집중을 했는데, 자, 결국은 이제 휴대폰이 이거 바뀌는 것처럼 이제 TV도 바뀔 거다. 근데 이제 삼성에서, 자, TV를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수요가 잡히는 거는 거의 다 TV라든가 이런 가전의 수요라고 봐야 되니까, 대형 쪽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LG는 OLED TV를 생산을 하는데 삼성은 LCD TV를 무언가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이제 QLED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눈속임이죠. QLED라고. 단가를 낮춰갖고 뭔가 기존의 LCD TV인데 뭔가 새로운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마케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TV 점유율이 OLED TV보다 LCD TV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높게 유지를 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LG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그래서 힘들어진 거예요. 다만 이것도 이제 보면 대형의 OLED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쓰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요런데 지금은 보면 처음에 건물도 벽돌이었잖아요. 벽돌 다. 벽돌이었다가 이게 뭐지? 대리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추세가 이제 대리석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리라든가 OLED로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제 이걸 외장재라 그래? 뭐라 그래? 아무튼 밖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부리고 뭐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적용 범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OLED가 이제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가 사실 시장은 굉장히 크겠죠.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엮이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컨텐츠 소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래서 소형 쪽이 이건 아무래도 자동차에는 뭐라 그래야 돼?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는 소형 OLED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가 사용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란 말이에요. 휴대폰하고 TV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규 수요가 잡힐 게 자동차죠. 자동차하고 이제 뭐 건축물 뭐 요런 쪽부터 해서 뭐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곳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강도를 높인다라든가 해가지고 뭐 어떤 강도를 높인다거나 하게 되면 뭐 이제 건물 쪽에도 굉장히 뭐 많이 쓸 수 있는 거 또 투명 OLED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기술 격차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이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랑 보면 이거는 이제 OLED 쪽은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한국, 일본을 보면 되는데 일본은 이제 뭐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한국하고 중국을 이제 놓고 이제 봤을 때 캐시카우가 있는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가 휴대폰을 만약에 잘 지켜준다 그러면 좀 이제 점유율을 오래 가져갈 수도 있고 이 기술이 격차가 2년 이상으로 늘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투자를 막 급격하게 하다가 그게 지금 다 중단되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술 격차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산업은 열리고 있는데 기술 격차를 빨리 좁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술 격차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지켜갈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디스플레이 중에 OLED는 성장성이 거의 담보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휴대폰 이쪽 파이가 굉장히 제일 크죠. 자,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단기적이고 중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로 소비가 팍 줄었어요.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모바일 업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OLED 관련 기업들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또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확 줄다 보니까 어때요? 공급량도 이제 제한을 하면서 뭐 이제 투자를 줄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를 이제 뭐 많이 줄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게 이제 회복 국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전이라든가 휴대폰 이런 쪽들은 거의 보복 소비가 폭발할 게 거의 확실시 지금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 이미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 쪽이 나오고 있어요. 모바일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제가 코멘트들을 많이 드리고 뭐고 했었는데 요 부분에 일단은 중단기적으로는 집중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알파가 자동차 시장에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LG 디스플레이 OLED 이제 패널이 이제 뭐 자동차 기업들과 이제 계약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신규 수요가, 이거는 이제 기존에 없던 수요죠. 신규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차로 가는 동안에 굉장히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들어가 봐야 한 개, 두 개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면 몇 개나 들어갈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그냥 뒷좌석 있는 데 있으면 거기에 디스플레이 하나씩 달고 우리가 백밀러를 예를 들어서 백밀러가 이제 차량 바깥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안쪽으로만 집어넣는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요가 이제 4개에서 한 10개 정도는 가볍게 잡힐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 해봐야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요 정도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바뀔 거라는 거죠, 디스플레이로. 그럼 이게 확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0개, 저는 개인적으로 100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양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좌석에서 이제 뭐 이어폰 같은 거 꽂고 다 우리가 이제 뭐 컨텐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장기 포지션에서는. 자,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포지션에서는 휴대폰 업황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된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바일 수요 회복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모바일이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자, 폴더블, 그 다음에 이제 롤러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이건 아직 이제 출시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올해 될 거다, 내년에 될 거다, 뭐 말은 많은데, 이게 5년 후에 될지 어쩔지 모르는 거니까, 이건 가봐야 되는 거. 폴더블 같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휴대폰의 기존으로는 OLED에 몇 개가 들어가요? 한 개가 들어가죠. 자, 폴더블은 어때요? 2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널 개수가 늘어나는데, 이거 어때요? 단가는 어떨까요? 당연히 폴더블이 들어가는 게 단가가 높겠죠. 그럼 어때요? 자, 폴더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되면 마진폭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도 늘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캐파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자,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내놓고 이게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는 지금 애플도 폴더블 폰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애플까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점유율의 이제 뭐 한 70-80% 이상이 폴더블로 결국은 휴대폰이 다 바뀔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휴대폰은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중국에다 넘기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폭이 높고 가격이 높은 핸드폰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럼 이쪽에 이제 수요를 맞추고 뭐하고 하면서 캐파가 확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제품으로 계속 기술들이 발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계속 신제품으로 발전을 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품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요거는 이제 준비가 되기 전에 마진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구제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쟁이 점점점 치열해지니까 기존에 이제 뭐 삼성하고 애플이 먹고 있었는데 저가 시장은 이제 막 중국이 들어오고 이제 나중에는 동남아에서 뭐 베트남도 들어오고 뭐 어디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마진폭이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구제품을 계속 버리면서 신제품으로 계속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제품이 흥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산업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런 업황들을 볼 때는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신규 수요 기대, 자, 모바일 수요 회복. 일단 이게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된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다라는 거죠. 모바일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타격을 받았어요. 모바일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휴대폰도 많이 안 팔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중단기적으로는 거의 OLED가 들어가는 게 모바일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좋았더라는 거죠. 가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여행도 못 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이런 쪽으로 몰리면서 보복 소비 흐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황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이제 봐야 된다. 자, 신나는 바투님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선익 시스템 102% 수익의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수량은 복리 계좌로 옮긴 후에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화이팅! 이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턴어라운드 흐름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면 기회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14,000원 구간에서 이제 봤을 때 시총이 한 1260억 정도 구간이에요. 자, 소형 OLED 증착기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다라는 소리고요. 뭐 웨이퍼 양산 장비를 생산하는 이제 뭐 유일한 업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소형 웨이퍼 양산 장비를 생산하는 뭐 유일한 업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기술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요렇다라는 거죠. 자,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보면 바투님이 이제 평단이 이제 7,000원 약간 미치니까 보면 102% 찍혀 있으니까 평단이 한 7,000원 밑 정도 되겠죠. 처음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9,000원 사이쯤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이제 몇 번 추천을 드리긴 했었는데 요 흐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2016년도부터 매출이 계속 줄었죠. 매출이 계속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장이 없어. 근데 어때요? 이익도 같이 줄죠.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튼가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가 2019년도에도 이제 매출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여졌죠. 자, 이익에서 먼저 이제 턴어라운드 흐름들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속되게 되면 추정치가 뭐 2, 3년 후에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봐야 되고, 장비 기업들 중에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적자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자를 찍지 않고 버텼다라는 거는 올해도 보면 모르겠어요. 4분기 실적이 좀 이제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흑자 마감만 한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소재 기업들이 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장비 기업들은 사실 중국이랑 좀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을 이제 많이 따라오고 뭐고 하게 되면 장비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캐파 증설을 크게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고요. 이제 삼성발 지금 당장은 삼성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삼성에서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할 때 여기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 협력업체들을 좀 추적을 해나가면 좋은 포지션들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회원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서 이제 회원 방송에서 계속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폴더블 폰을 보면 삼성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의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래 2020년에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제 폴더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폴더블이 2020년도에 500만 대를 생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300만 대밖에 생산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2021년도에는 지금 계획 잡혀있는 게 한 900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들어오면, 자, 2022년이고 뭐 이제 올해고 이제 2022년이고 애플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이게 5천만 대 이상으로 캐파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모바일 관련된 기업들 중에 OLED 관련 기업들은, 자, 소형, 중소형 OLED를 이제 뭐 장비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캐파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라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시장은 핸드폰 같은 경우 고가 시장은 삼성하고 애플이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삼성하고 애플이 잡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저가 시장은 어때요? 저가 시장은 이제 중국이 잡고 있는데, 자, 중국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중국 기업들이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면 우리나라 이제 뭐 장비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이렇게 캐파가 늘어나서 이게 휴대폰이 잘 팔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장비 기업들하고 소재 기업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이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마진폭이 크게 개선이 되고 또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들을 잘 추려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일 수 있다. 자, 5G가 제가 2017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야, 이거 무조건 인프라 깔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이거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적이 안 보이고 숫자가 안 보이는 구간에 지금 담아놓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5G 비중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들을 많이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2018년도부터까지 담아놨던 게 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시세가 다 터졌죠. 19년도에 시세가 다 터졌단 말이에요. 자, 이 OLED 관련주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계획 잡혀 있는 것들만 보면 성장이 거의 담보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OLED 쪽은 2021년에서 2023년 어디부터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쪽 비중은 지금 반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오고 뭐하고 했어도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 배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자만 탈피하고 턴어라운드만 잡힌다 그러면 성장으로만 이어나간다 그러면 이걸 리레이팅이라고 해야 돼? 턴어라운드라고 해야 돼? 아무튼간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부터 추적해 나가면서 계속 모아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2019년도부터 이제 모아갔어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금 회복이 못된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 흐름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씩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확장을 시켜나가야 될 섹터군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트렌드를 읽고 이제 업황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모바일 업황 개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코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자, 애플이 이제 폴더블을 내놓겠다 라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플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는 옛날 폴더폰 같은 그런 휴대폰으로 일단 먼저 출시를 할 것 같다라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출시가 언제 진행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못해도 2022년 안에는 될 것 같아요. 2022년 안에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고가품 쪽에서는, 휴대폰에서 이제 고가품 쪽에서는 이쪽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이 이제 롤러블이 되겠죠.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게, 롤러블이 되게 됐을 때 이 폴더블 폰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롤러블이 진행이 됐을 때 폴더블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폴더블은 확 죽어버릴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롤러블 폰이 나오면 이게 출시 가격이 얼마, 이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이 가격이 얼마인지, 뭐 비슷한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폴더블 폰은 아무도 안 쓰겠죠. 근데 이제 롤러블 폰이 나왔는데 가격이 뭐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든가 뭔가 이런저런 문제점이 나온다라든가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롤러블에는 이건 많은 거기 때문에 OLED 같은 경우는 뭐 한 개 들어가겠죠. 근데 이 많은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개수로 보면 이제 일반 휴대폰에서 한 개 들어가면, 폴더블 폰을 제가 이제 집중을 하는 이유는 한 개가 들어가면 OLED가 폴더블에서는 두 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OLED 패널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당장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잖아요. 기존에 1이었던 게 파이가 2로 커지면 시장이 2배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롤러블로 바뀌면서는 또다시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건 이제 악재성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폴더블 폰에 이제 만약에 애플이 진입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2020년도에는 삼성밖에 없었어요. 자, 이 폴더블 폰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밖에 없었어요. 자, 300만 개 찍었단 말이에요. 자, 2021년도 올해는 지금 900만 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20년도에는 원래 OLED 쪽에 삼성이 증설을 많이 할 거다라는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증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주 가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거의 캐파를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확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수주 공시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삼성의 이제 요런 캐파 증설 흐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수주 공시가 어떻게 잡히는지도 지금부터는 이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는 만약에 애플이 이제 가세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뭐 5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파이가. 그러니까 뭐 900만 대에서 뭐 5천만 대, 1억 대까지도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2020년도에서 2022년 가기 전에 미리 선반영을 하겠죠. 그거를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쪽 관련된 섹터를 이제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섹터들의 이제 실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해나가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은 기회를 많이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OLED에 관련된 기업은 지금 이제 중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모바일 쪽입니다. 모바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모바일하고 뭐 이제 가전인데 가전 쪽은 모바일보단 파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모바일을 집중적으로 보면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이건 이제 신규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일지 모르죠. 이게 2020 한 3년부터 진행이 될지 2025년부터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언제부터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규 수요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쇼티지가 날 거예요. 공급 부족이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막 단가 폭발하고 하게 되면 지금 투자를 해놨던 기업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놓고 봐야 되고 요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업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굉장히 너무 심하게 늘려서 자, 쇼티지가 안 나와버리면 자,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폭발해버리면서 중국 수주가 막 미친듯이 늘어나버리면 이러고 나서 1, 2년 후에는 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미친듯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중도 줄여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은 기술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 장비를 들여다 놓으면 누구든지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반도체처럼 뭐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자체가 생각보다 단순해서 요런 분들은 투자를 늘리게 되면 급격하게 급격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산업군이라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게 되면 거기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쇼티지가 난다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요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쇼티지가 난다 그래도. 근데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쇼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에서는 디스플레이는 이제 우리가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장기 포지션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단기적인 파워는,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에 대한 이제 파워는 굉장히 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자, 그 정도 이제 제가 가진 스탠스가 그렇게 이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쟤랑은 좀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면 이제 본인 성향에 맞춰서 이제 해가시면 되는 거고, 좀 비슷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탠스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관련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섞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